안녕하세요. 벌써 20화! 네. 제가 20개나 이 영상을 올리다니 진짜 벅차네요. 20화는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책방에서 산 책 7권입니다. 짜잔, 여기 있어요. 많은 얘기를 물어봐요. 이렇게 도대체 그거 산 거 다 읽냐? 다 못 읽죠. 근데 죽기 전에 읽어요. 죽기 전에 읽기 때문에 다 삽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요, 책을 잘 빌려서 안 봐요. 소장을 해서 보고 밑줄 치고 인덱스 붙이고 발췌하고 서평 쓰고 책 모임하고 논제 뽑고 막 다 하기 때문에 책을 사서 봅니다. 예. 계속 소장하고 책장이 계속 부족해지죠. 그러다가 가끔 한 6개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다 비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꼭 필요한 책들만 남기는데 그때마다 어렵죠. 이 7권을 왜 소개하냐면요, 이 책이 특별해요. 동네 책방에서 산 책들이에요. 최근에. 일단 먼저 3권 소개할게요. 짜잔, 3권이에요. 여행과 책에 관련된 그런 3권입니다. 이 책은 어디서 샀냐면요, 연남동에 있는 여행 책방이 있어요. 그 책방 이름이 체크인. 완전 추천해요. 책방 체크인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책방에 안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책방 주인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인 사장님한테 DM을 날려가지고 인스타에 어떤 책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사장님이 픽해준 책이 다 좋았어. 완전 좀 나랑 코드도 잘 맞고 되게 좋은 에세이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3권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7권은 당연히 끝까지 못 본 책이에요. 제가 이제 습관이 있는데 새로운 책이 오면 저 꼭 앞부분은 열심히 봐요. 10페이지, 15페이지라도.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인식을 가져온 다음에 다음에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 읽어야지 하고서 저는 바로 그 책을 읽거든요. 온 다음에 그냥 무조건 방치하진 않아요. 오면은 전 바로 읽어요. 몇 페이지라도. 그래서 이 3권을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여행할 땐 책이라는 거예요. 제목 되게 좋죠. 예, 여행 작가 김남희 씨가 쓴 책인데 여행과 책을 연결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 어디까지 읽었냐면 빨리 읽었어요. 되게 잘 읽혀요. 60페이지 정도? 근데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터키 오르한 파묵 책 소개한 거예요.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마음의 낯섦, 이것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파묵이 자신이 쓴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말했듯이 나는 그녀들의 목소리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아직 낮고 희미했지만 조금 높아질 터였다. 그이들의 목소리 덕분에 이스탄불은 내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도시가 되어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다. 너무 멋있죠. 네. 책과 여행, 그 도시를 링크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도 소개한 책 중에 이 책 진짜 읽고 싶어요. 히라마스 요코의 어른의 맛이라는 책이 있대요. 제목 되게 재밌죠. 내 헛헛함을 채워줄 귀인을 만났음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걸 보면서 이 어른의 맛을 보면서 요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라는 책입니다. 하정이라는 작가를 저는 처음 이제 보게 된 그런 작가인데요. 북촌에서 잘생긴 고양이 동동이와 산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이 소개하는 공간이 뭐냐면은 그 덴마크의 이제 생활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 읽었는데 한 40페이지 정도 사진도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생활을 하면 스바놀름이거든요. 공동체 이름이 스바놀름의 일꾼들은 하루 총 3차례 휴식을 갖는다. 오전 10시 반에 티브레이크, 오후 12시 점심시간, 다시 오후 2시에 티브레이크를 갖고 오후 4시면 퇴근한다. 일 좀 할만하면 쉬는 느낌이다. 농활이라면 허리 한번 못 펴고 모내기를 했다든가 화장실 한번 못 가고 배추를 뽑았다든가 하는 무용담을 수집해야 되는데 이래서 일이 될까 싶지만 이곳은 그게 된다. 우리가 흔히 덴마크 사례나 이렇게 북유럽 사례 보면 좀 무력감도 느끼고 좌절도 하게 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크인에서 온 3번째 책의 제목이 이제 같은 하정 작가인데요. 예, 제목은 장래 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것도 여행과 책을 접목시킨 그런 책인데요. 뭐 안에 이런 도판도 너무 예쁘고요. 이제 여행 좋아하시거나 에세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덴마크의 줄리라는 사람의 아파트를 간 부분이 있었는데 줄리의 아파트 바깥은 간결, 합리, 실용, 편리라는 잣대 아래 있어야 할 것만 허락할 듯한 깍쟁이의 세상인데 속은 여유와 느긋함, 인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물론 나는 후자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그 줄리가 갖고 있던 할머니의 책상이거든요. 오래된 것에 대한 덴마크 사람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잘 묻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 권은 체크인에서 온 책이고요. 그냥 가볍게 머리 식힐 때 읽으면 그런 좋은 책이에요. 자, 이제 네 권은요. 제가 직접 고른 책. 얼마 전에 직접 책을 보고 골라온 책이에요. 진짜 소개하고 싶어요. 그냥 그 책방 주인이 쓴 책. 시골 책방. 생각을 담는 집에. 저 이분 만났어요. 임훈남 씨라고 기자 생활도 하고 매체에서 생활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시골 책방입니다. 책도 되게 간결하고 되게 이뻐요. 책을. 저는 몇 페이지까지 봤냐면 지금 57.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덱스에 갖고 왔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갖다 놓는 첫 번째 이유는 책이 팔리지 않으면 반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큰 서점들은 반품이 가능하지만 작은 책들은 책을 현금을 주고 사다 놓아야 하고 반품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유통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겠죠. 보통 내가 주문하는 책은 한두 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책이 팔리지 않으면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때로 같은 책을 5권 혹은 20권씩 주문해서 쌓아놓는다. 그렇게 주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소개하고 읽히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작은 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책방 주인이 좋다고 추천하는 책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나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부분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많아진다. 이 책 저 책 권하고 싶은 책도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나도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된다. 이 부분도 되게 좋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나는 신간이 좋다 해가지고요. 나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간이 되게 좋대요. 이 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10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내 꿈은 신간 읽는 할머니.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 책방 가보셔도 좋고 용인에 되게 시골이에요. 진짜. 근데 책방을 못 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책방이구나 상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완전 표지 너무 이쁘죠? 미쳤죠, 완전. 이 작가가 제가 진짜 이 작가 전작을 좋게 읽었거든요. 파리누시 사인이라는 작가예요. 이란 작가인데 이 작가가 전작이 이제 나의 몫이라는 책이 되게 두꺼운데 진짜 단숨에 읽혀요. 나의 몫. 여성에 대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란 세계에 이란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여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 책이에요. 그냥 그 작가 책이라서 나란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작가 가져왔는데 책방 주인이 이 이문함 씨가 책 완전 잘 고른다고 막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상에 이 아이가 벙어리로 태어난 아이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빨리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31페이지까지 몇 개 못 읽었는데 막 미친 듯이 읽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아이가 화자야. 내가 실제로 벙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나는 벙어리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애들이 벙어리라고 부를 때마다 화를 내며 소리 질렀고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면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벙어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부분 너무 슬프고, 뒤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세요. 아래층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렸다. 처음에는 내가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더니 샤디가 아기 목소리로 뭔가 말하자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라시 형은 학교 얘기를 했다. 다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네 사람만이 진짜 가족 같았다. 나는 잊힌 존재였다. 버림받은 느낌과 함께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찾아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아시에게 말했다. 가족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우리 부모님 자식이 아니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 너무 뭉클해요. 예. 아이가 이제 가족들에게 느끼는 소외감 있죠.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작가 스토리 보고 바로 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코리안 티처, 한국어 강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는 이제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다라고 첫 번째 책입니다.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겪었던 그 현장에서의 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여기다가 이제 다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19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엄청나게 몰입을 잘 시켜요. 제가 앞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봄학기가 시작하기 사흘 전 선희는 캠퍼스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언덕이 꽤 가팔라서 금세 숨이 거칠어졌다. 선희의 상기된 얼굴에 눈송이가 달라붙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쌀아기 눈이 흩날리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는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칠까 잠시 고민했다. 코트가 눈에 젖을까봐 걱정되었다. 전날 어학당 채용 합격 문자를 받고 산 80만원짜리 카멜색 핸드메이드 코트였다. 강의실 안에서는 코트를 입을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샀다. 지금처럼 캠퍼스를 걸을 때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 강사의 신분으로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저 이 부분 보면서 왠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고골 있거든요. 고골의 외투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보면 고학력 비정규직 여성들의 일하는 이야기, 고학력을 지우고 비정규직 여성들의 일하는 이야기, 고학력 비정규직을 지우고 여성들의 일하는 이야기, 결국은 여성들의 일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책, 저 정말 이 책 너무 일부분에 반해가지고 이 책은 서점에서 제가 읽고 산 책이에요. 소개할게요.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예요. 첫 번째 저는 이분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라우라 비스베크라는 그런 작가입니다. 빈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 프랑스, 가나 등에서 공부하고 현재 빈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을 강의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런 차별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부제가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입니다. 카테고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회학 책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부터 정치까지 8개의 키워드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지상 명제를 이렇게 뒤틀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외침은 위장되고 은폐된 엘리트주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열정만 쫓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부모가 대학 등록금과 집세와 용돈을 다 대주는 젊은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에는 급여가 없다라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도 담기고 있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또 어쩔 것인가. 이 세상에는 그 무엇에도 사랑과 열정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도 적지 않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자신을 탓하고 미워해야 하는가? 훌륭한 사회학 서적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가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뒤틀어서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 안의 차별주의자 마지막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책들을 제가 끝까지 완독한다면 제 입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주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책도 엄청 질렀어요. 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갑니다. 예, 저는 정말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에 진짜 책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책방 2군데에서 한 군데는 온라인으로 받고 한 군데는 제가 책에서 이제 직접 골라온 책방에서 책입니다. 7권 소개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컨텐츠 만들게요. 재밌었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서 만나요.